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혁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 시작 이후에 마이너스 7%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전 닉스도 개파락이 심한 상태에서 엄청나게 오전에 밀리니까 깜짝 놀라셨죠.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장 시작 이후에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땠습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오늘 삼전 닉스는 빠져가지고 급하게 밀리다가 반등할 듯이 하고 다시 밀려버리고, 다른 종목들은 빠졌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이 명백하게 갈라졌으니까요. 자, 이 내용이 결국에 시황을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라고 보는 건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 명백히 종목보다 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에 오늘 이 시장 상황까지 추가해가지고 정리를 또 한번 제대로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한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수익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 한번 들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걸 순환적으로 올라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게 많이 강하게 올라오면 다른 종목들은 좀 쉬는 형태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전 닉스는 아래쪽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빠질 듯 말 듯 하면서 흔들릴 거고,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반도체를 지금 매매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시면 오를 듯 말 듯하게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저점 테스트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결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다, 같이. 근데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삼전 닉스가 잘 가던 게 지금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팔고 삼전 닉스 눌림으로 갈아타자,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첫 번째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은 지금 앞으로 순환매가 나오는 반등이 나올 것이며, 삼전 닉스가 조정이 올 때 이 다른 비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을 노리는 형태, 즉 키맞추기 장세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살짝씩 제가 설명을 한번 다시 덧붙여서 해드리고, 이 영상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비반도체 종목이라는 거고, 비반도체 종목은 저점 테스트만 우리가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저점 구간만 깨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지금 현재는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매도를 하는 구간이 절대로 아니고, 혹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없는 분들이 만약 영상 처음 보시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은 신규 매수지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 투자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는 상태의 가격도 맞아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하나하나 한번 풀어볼 건데,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힘내자라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하나씩 다시는 거 귀찮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달아주시면 오늘 내용도 디테일하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두산 에너빌리티 구간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 비반도체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고가를 높이는 시장도 아니며 앞으로 지수가 랠리를 만들 수 있는 시장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시장 상황상 이 미국의 지수도 AI 반도체 회의론과 금리 때문에 막혀 있고, 우리나라 지수 상황에서도 보시면 연기금에 대해서 리밸런싱이 있고 고환율 때문에 외국인 매도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하방 압력이 그만큼 모든 이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삼전 닉스든 어떤 종목이든 지금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지금처럼 빠진다라는 건데, 이 빠지는 측면에서 반전이 나오면서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 시황상에서 나오는 우려감은 급락이 만들어내는 우려감이 아니고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은 또 이 정도는 좀 과도한 거 아니야 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재료며 7월 달에 삼전닉스의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지수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오는 국면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반등을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이런 형태로 흘러갈 거라고 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시장의 기본적인 베이스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동안 이제 비반도체,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급에 대한 불균형입니다. 그동안 너무 개인들의 포모가 많이 나와주고 투자자들이 탐욕에 휩쓸렸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300만 원까지 100만 원대부터 200만 원을 넘치는 다이렉트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급등을 엄청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들을 해소를 해야 되고, 그 덕분에 다른 종목들이 지금 빠질 때마다 팔고 삼전닉스 가고 팔고 하이닉스 가다 보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은 저평가 주고 실적 우량주에다가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가격적인 할인, 이 박앤세일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필연적으로 언제나 그렇듯 이 불균형을 균형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그 고쳐지는 과정을 우리는 박스권 혹은 키 맞추기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올 중반, 그러니까 즉 여름이죠. 여름을 지나는 구간부터는 키 맞추기 장세가 몇 달간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비반도체에 있는 종목들은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설명에서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 보시면 반등이 나올 때는 하락할 땐 다 빠지지만 상승할 때는 순환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주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섹터들이 있겠죠. 어느 섹터가 한번 올라오면 아래쪽으로 좀 눌리는 구간이 나올 거고, 또 올라올 때 다른 종목들은 눌리다가 그 다음에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올라오면 그 다음 종목이 또 눌리고 있다가 올라오게 되겠죠. 이 올라오는 동안 다른 종목들은 밀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순환매라고 하는데, 이 순환매 장세가 지금 앞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분석함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매도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옆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지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버릴 자리가 아니라 매수의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올라왔을 때 또 이 14만 원을 넘기는 신고가가 바로 나오고 뭐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수는 올라갔다가 빠지는 박스권 장세,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한 몇십 프로 정도 수익을 내면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잡아가는 형태를 기다리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들어내서 올라오다가 60일선도 깨고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하락으로 만들어지고, 반전이 나왔다가 또 빠지고 또 반전이 나왔다가 60일선에서 걸려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저점 테스트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별로 흔들릴 만한 구간은 없었겠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제 나왔던 이 저점을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을 깨는 이 금요일이 제가 키포인트라고 그러면서 금요일 날부터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건데,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매수 관점이 되는 겁니다. 매수 극점이 되는 거고, 현재 구간도 만약 물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평선을 돌파하는 상태가 나오면 역회된 숄더 패턴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성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추세상으로 이제 고가를 이렇게 낮춰주는 상태, 그리고 저가가 낮아지는 상태의 이 추세대에서 지금 현재 저점을 높여주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오늘 아랫거리까지 본다면, 물론 여기서 빠져버리면 이 추세가 안 맞는 거지만, 여기 상황을 오늘 지켜준다고 봤을 때 이제 9만 원대를 넘어서게 되면 방향성 전환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현재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9만 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을 또 한스름 놔도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러면 어느 가격대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거고 어느 가격대에서 우리가 접근할 것인지, 저는 이제 5일선 11선을 이렇게 다 깨놓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이번 이동평균선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역전 매매 차트로 세력들이 관리하는 선을 제가 구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력의 단가들,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 올리기 위해서 가격들을 계속 올려줄 수밖에 없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세력들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단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가를 지켜낼 구간이 오게 되면 또 한 번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는 이 단가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관리선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를 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표가라는 거죠. 올라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세력들은 진짜로 끌어올리기 전에
또 바로 직전에 돈을 가지고 한번 올려주는 앞산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고가와 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급과 돈으로 그 다음번에 어디서 팔지 세력들의 가격들을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는 매집 구간에, 세 번째가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 상승이 확정이 되는 상황과 1차 목표가를 오기 시작합니다. 1차 목표가가 오는데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3차 목표가가 맥스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보통 2차 목표가부터 계속 매도를 고려하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타점 신호가 나오는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현재 자리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이 바닥권에서 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 파동으로 지금 계속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랠리의 시발점이 되는 이 첫 번째 앞상 구간에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고가권의 목표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매집 구간을 지켜내주는 흐름이었죠. 이게 매집 구간에서 올라와서 지켜내주면, 하단을 지켜내주면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이 트리거를 계속 돌파를 못 해주고 있다가 트리거가 돌파가 나오면 1차 목표가가 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매도 타점 시그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로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일단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세력의 단가선과 관리선이 꺾여 있다라고 하는 건 보통 얘기하는 역배열이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라고 그랬으니까 목표가를 잡는다면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 위로 올라오는 구간이 한번 나왔다가 밀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움직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역배열 구간을 돌려주려면, 꺾여 있는 구간을 돌려주려면 수렴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옆으로 만들어주고 빨간 선과 녹색 선을 같이 모아주는 상태가 나와야 또 이렇게 정배열처럼 돌아나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래쪽에서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려면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속 움직이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한번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돌려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급하게 올려주거나 꺾여 있는 상태에서 완만하게 올라오는 수렴 형태를 만들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지 급격하게 또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박스권 장세를 예상이 되고 시장은 고점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만한 이슈나 뭐 이런 게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두 번째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흐름으로 간다고 볼 때 여기서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으로 가는 구간이 나면 매도를 한번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 거냐에는 공략 비법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매수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거나 혹은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해서 올라가다가 이 위에 있는 바로 직전이 지금 트리거 구간이니까 이 트리거 구간은 지지도 받았을 때고 저항도 받았던 구간입니다. 여기도 계속 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 때문에 지금 밀려가지고 한번 아래쪽까지 밀려 내려온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번에 돌파를 할 때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박스권 장세라고 하는 거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추세를 타고 간다면 추세가 깨지면 깨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고점이 올라왔을 때는 내가 중요한 가격대에서 매도 타점을 잡겠지만 박스권 장세는 이게 얼마가 시간이 걸리고 고점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은 중요하게 박스권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이 잡혀서 대강대강 팔면 되지만 올라갈 때도 이 슈팅이라는 부분이 꽤나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빠질 수 있는 그 박스권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만 우리는 이제 집중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보유해서 가져가서 말이죠. 그러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바로 직전에 이렇게 걸렸던 자리나 고가에서 목표가를 찍고 밀렸던 자리, 둘 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트리거 자리에서 전쟁 때문에 20-30%가 빠질 수 있는 이런 하락에서도 매집 구간은 또 지켜내니까 매수를 하겠지만 보유한 입장에서 이 음봉 두 개를 맞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오고 박스권이니까 다시 재차 밀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겁니다. 반등이 나와서 올라왔을 때는 보통 가격대가 좀 중요한 가격대에서 접혀질 수가 있는데 올라왔을 때 보시면 중간에 반등 파동입니다. 반등 파동이 나왔을 때도 상승이 나오는 이 트리거의 구간이 나오고 타점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시세선이라는 게 출현합니다. 빨간 선이 나온다라는 건 이 상승이 유지가 된다는 소리고 회색 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빠지고 있다라는 건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거죠. 이 구간은 어디까지? 우리가 원했던 좀 전에 그 가격대 정도 수준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회색 구간에 오면. 그래서 매도는
이런 이제 올라가는 측면에서 시세선이 나오고 고점이 형성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가격대 앞에 말씀드렸죠. 그 중요한 가격대 구간에 오면은 이런 타점 신호가 나왔을 때 그 가격대 왔을 때 분할 매도를 한번 하고 그리고 타점에 이탈 신호가 뜨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고려한다면 최고가 매도가 결국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매수는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를 지금 한번 하고 그리고 이런 타점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완료하는 거죠. 무조건 한 방에 사가지고는 이 우주를 관장하는 주식을 알 수 없으니 두 번씩만 딱딱 나눠서 우리가 관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매도 타점 놓치지 말고 매도를 한번 했다가 다시 잡아가는 과정이 시황에도 맞고 종목의 지금 현재 상황에도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가 아닌 매수로 대응하며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위에 올라왔을 때 이 시세선이 깨지는 목표가 구간까지 왔을 때와 깨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가지고 놓치지 않고 매도로 관리를 한번 해본 후에 다시 매수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이 매매 타점이 나오면 또 영상으로 제가 남겨드릴 겁니다. 거기다가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살펴보다가 이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뜰 때 놓치지 않게 바로 연락드릴 겁니다. 이 타점의 신호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매매를 해야 될 그 순간에 문자 메시지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겁니다. 세력의 마지노선을 제가 문자 하단에 함께 첨부해드리고 있으니까 흔들게 당하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끌고 가서 고점에서 털고 나올지 예시 하나 띄워드리고 다음 저항선과 목표가 그리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하신 단가별의 관리 방법까지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이 종목 어떻게 고점에서 완벽하게 매도를 할 것인가 실전 매매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야 많겠죠. 하지만 세력의 매집 신호 같은 걸 보고 무작정 들어간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력의 매집을 언제 끝낼지 모르니까요. 저는 매수를 해놓고 시간 끄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최대 결핍 대장주만 딱 골라놓고 지켜보다가 상승하면서 진짜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면 눌림에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추세 매매를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 선과 빨간 선입니다. 녹색 선은 세력의 단가선이고 빨간 선은 세력이 관리를 해주는 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잘 가던 종목이 녹색 단가선이 오거나 빨간 선 눌림에 오면 매수합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깨질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최대 결핍인 HBM의 대장주죠. 여기 녹색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타점 신호가 나와서 매도를 하게 되면 또 기다렸다가 이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또 안 깨지면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목표가 같은 경우는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앞에 돈을 들여가지고 파동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정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기 기다리는 건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위에 있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트리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목표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목표가 구간이 오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했던 영상을 보면은 대시세 눌림목이라고 세력 단가선에서 왔기 때문에 67,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최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에 2차 목표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다시 전쟁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1차 하단이기 때문에 또 쌍바닥 예수를 들어가고 단가선에서 녹색선 보이시죠? 녹색선 단가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빨간 선이 안 깨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춘 걸로 제가 떠드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 한번 드리면은 베스트 6개월간의 362%대 주인공 김선영.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1위를 찍었을 때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법을 지금까지 똑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법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한두 종목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대장주죠. 역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안 깨지면 가져가다가 목표가 매도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도 챙겨가면서 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목표가를 우리가 잡을 때 이 아래쪽에서 세력들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 다음 산을 만들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중요하다 그랬죠. 트리거 돌파 나오면 1차 목표가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현재 파동에서 봤을 때도 바로 직전에 이 세력들이 들어온 돈으로 우리는 지금 목표가 구간에 단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관리하실 분들은 좀 관리하시고 아래쪽에 또 빨간선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오늘 매도한 종목이 있는데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구간까지 온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한 상태에서 세력들이 정해놓은 목표가를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금 바이렉트로 2차 목표까지 오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밀리는 부분에서 지지가 된다면 이 17만원대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관찰할 겁니다. LG전자 역시 그래서 아래쪽에서 녹색선 구간에서 같이 재평가로 단가선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녹색선 돌파 구간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5천원대 우리가 매수를 했다가 빨간선이 안 깨지니까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놀라운 이 세력의 돈으로 목표가 구간에 오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 빨간선 천 눌림에서 매수를 해서 쭉 가져가면서 추세 매매 꼭다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차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역전 차트의 설정과 매수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사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해보자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추가적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단가선과 관리선과 이 세력이 정해놓은 가격대에서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의미 없는 가격대에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났다 손실 났다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이 중요한 가격대에서만 매수를 접근을 하고 매도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끌고 가는 이 추세는 이 단가선과 관리선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매수도 확실하고 홀딩도 확실하고 매도해야 될 구간까지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시장은 고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 오히려 고점만 올라오면 매도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황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나라 시장의 양극화, 이 양극화를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되는 이 키맞추기 장세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번 주에 월, 화, 수, 목의 흐름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올라가거나 상승을 가파르게 보이면 다른 종목들은 죄다 빠지고, 삼성전자가 좀 밀리면 그래도 다른 종목들의 중간중간에 강세 테마의 시장 종목들은 급등을 보였다라는 거죠. 4일째 연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세력들이 짜여놓은 판에서 판짜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매수 구간이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도를 해야 될 시기는 올라왔을 때 해야겠죠. 중요한 가격대 제가 봐드린다고 그랬는데 하단은 72,000원, 84,000원, 그리고 105,000원, 그리고 14만원 정도 고가 구간이니까 아시고 계실 거고, 보유 단가별 관리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위에 계신 분들 105,000원대 위에 혹시 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지금 일부라도 추가 매수를 해두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구간대에 있는 가격이 있는 분들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하방이 아직도 남아있고
상승의 마지막 매수할 만한, 그러니까 즉 매수를 완료해버리는 두 번째 타점이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선침해성이라서 그냥 비중을 막 늘릴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보유를 해가지고 가는 자리지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리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 매수는 이 고점대 매수하신 분들만,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대에서는 그냥 보유해도 10만원 언더 구간이라면 이제 매수 후에 우리가 매도 목표가를 함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중에 이 매도 타점과 매수의 실시간 매수에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여러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시장은 순환매가 되고 박스권 장세기 때문에 계속 이 종목을 끌고 가도 될지, 좀 팔고 다른 종목을 갈아탈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선정하는 방법과 어떤 종목을 끌고 가야 되는지까지 비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종목 잘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것을 살 것이냐인데, 종목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병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놓고 돈이 들어올 때 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아무리 병목에 있는 섹터라도 안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 있죠. 보시면 코로나 때 마스크가 처음에 없어서 난리 났었죠. 그 다음번에는 코로나인지 아닌지 진단해야 되니까 진단 키트, 그 다음에 백신, 치료제, 경구 치료제, 이런 식으로 시대의 최대 결핍 쪽으로 돈이 올라가면서 10배씩 올라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BM의 중요한 부분들, 광통신이라든지 CPU, 그리고 칠러와 액침 냉각, 그 로봇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슈퍼사이클의 테마의 돈의 흐름을 알고 미리 종목을 골라놓고 돈이 들어올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면은 대한광통신, 지금 제가 3월 24일입니다. 3월 말에 7,000원대 이제 대한광통신이 HBM 필수 결핍으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를 비상금 때려박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에 보시면 3월 24일 날 그날입니다. 그날 제가 반도체 사이클을 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중요한 섹터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광통신, 이 대한광통신 추천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서 움직였을 때 우리 매매 방법인 세력의 단가선과 매집선에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대한광통신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대박이었죠. 광전자 3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LG전자입니다. 11만 원대 가치 재평가로 이제 칠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월 8일이네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가선에 와 있으니까 핵심 결핍 구간 종목으로 매수를 추천드렸습니다. 4월 7일이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쌍바닥의 단가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단가선 구간에서 앞으로 계속 더 갈 거다라고 3월 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전자라는 종목도 엄청났습니다. 여기서 세력관리설에서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자 여기였죠. 단가선에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을 이 단가선 구간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대한광통신 좀 전에 영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매도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3월 달에 매수했던 게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단가선에, SK 하이닉스도 단가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돈이 들어올지 종목을 선정해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돈이 한번 들어왔다가 눌리는 구간의 세력 단가선들을 말이죠. 앞으로도 시장은 삼전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을 이끌면서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 필수 병목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지나가면 다음 필수 결핍은 로봇 섹터와 전력 인프라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신규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향후 올라갈 섹터의 핵심 종목들을 주말에 한 번씩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다가 결국 돈이 들어와야 간다고 말씀드렸죠. 돈이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제가 매수할 가격과 비중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영상을 매일 찍어드리고 있지만 하루에 모든 종목을 다 찍을 수는 없습니다. 영상으로 못 올려드리더라도 문자로 제가 신규 종목을 근거와 함께 보내드리면 그 매수 타점에 이 신호에서
가격과 비중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시던 분들이나 신규 구독자분들 모두 향후 돈이 밀려올 섹터에 종목들과 신규 매수 타점은 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슈퍼사이클의 슈퍼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주말에 따로 보내드릴게요. 매수 진입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 영상 올라갑니다. 함께 또 공부하면서 계좌 플러스 만들어가면 되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